국민이 요구하는 금융사의 초과 이윤 환수, 낡은 관치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현재 금리는 민생이고 금리 부담 완화가 민생 정책의 핵심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벌어들이는 동안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금액은 18조 원, 자영업자 채무 불이행 금액은 9조 원에 이르렀으며 9월 한 달간 은행권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민생을 담보로 한 은행의 이자 수익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유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금융사의 초과 이윤 환수에 찬성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 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차이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나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은행장에게 호통만 칠 것이며 금융위원장은 언제까지 은행장에게 상생과 기부를 읍소할 것인가? 24년, 25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네, 초과 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 금융이 아닌 신뢰일 수 있는 법치 금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도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 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을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사의 초과이윤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왜가 아닌 어떻게로 나아갈 때다. 국회에는 이미 법인세, 부담금, 서민지원 사업 출연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합한 기준을 세워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금융사도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고 경영진의 배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하는 척 신용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한 관치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상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는 작년 말에 그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순수익이 20% 이상 늘어난
과표 3천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모두 대기업입니다. 초과 이익의 20%를 횡재세로 부과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며칠 전에 이 법안을 다뤘고 저는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만간 법안이 발의되고 또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세제 개편의 메가 트렌드가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초과 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전 세계의 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미중유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초과 세수를 환수해서 사회에 공헌도 시키고 또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횡재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횡재세를 도입해서 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인식도 전환시키고 사회적 소외당하는 취약계층에게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국가 재정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 채무가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 한 해 동안만 97조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또 공기업 부채도 88조나 증가하고 국책은행의 부채도 심지어 83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초과 이득을 환수해서 횡재세를 도입해서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노력해서 이 법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형태로 은행 상생기여금 부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을 하니 재계, 경제지, 보수 언론들의 반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했었던 저의 반론을 이 자리에서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횡재세에 대해 정치권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도 될 만큼 충분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에 제가 처음으로 횡재세 도입 촉구에 나섰던 시기와 비교하면 국민들의 횡재세 지지가 확연히 높아졌음을 체감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겪는 고금리, 고물가 고통이 심각합니다. 재정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 상황과 반대로 묻지마 긴축 재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 부자 감세 논리인 낙수 효과도 더 이상 국민들 사이에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형태로 은행 상생기여금 형태의 횡재세 도입에 나선 것에 대해서 반가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송구하지만 감사의 말씀은 짧은데 당부와 요청은 조금 더 깁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기부 형태의 상생금융 모금을 추진하면서 횡재세 형태의 법 제도적 방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행 상생기여금 법안은 기여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 수준에 대해서 정부의 위임 범위가 너무 넓다고 봅니다. 법이 통과되면 명실공히 은행 횡재세라고 부를 만한 효과를 낼 정도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저부담선을 비롯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저 부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또 하나는 은행을 시작으로 횡재세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사, 디지털 플랫폼 기업, 민간 발전 사업자 정도는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횡재세를 경제위기 시기 특수 이득을 누리는 부문에 대한 한시적인 핀셋 증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온갖 비과세, 감면으로 너무 낮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건상 그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의 일부라도 메우는 대안으로 횡재세만큼 좋은 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은행 상생기여금이 최종 입법이 될지는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상생기여금의 제도화 성공 사례가 구축되어야 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횡재세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환기하고 국민들께도 큰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국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인한 곡소리가 더욱 커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지금 이자입니다. 번 돈을 은행에 이자로 내느라고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가상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은 작년 4월 달부터 낸 법안과 이번에 수정해서 낸 법안입니다. 올 한 해의 이자 수익이 지난 5년간 평균 이자 수익의 120%가 될 경우,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20%의 20%만을 서민금융 자금으로 내놓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다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이중으로 있다면 이중으로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젓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것인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서민의 금융부담, 곡소리를 용인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의 갑질 얘기하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통과 읍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은행에서는 상생자금으로 1조 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생자금 1조 원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돈으로 생색을 냅니까? 결국 국민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통과 읍소가 아니라 법치로서 제도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그 정유 회사에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기술적 혁신에 의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의 차원에서도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법안으로 제도화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정유사 초과이윤 본 것을 이 기금에 넣으면은 바로 삼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금융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횡재세는 지금 산업의 전환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느 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공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쐬는 햇빛처럼 사회적인 공공부, 자연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기업에, 특정 플랫폼 기업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만 종속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번에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정상적인 경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초과이윤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때이고, 그래서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 창의와 혁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이 제대로 늘질 않아서 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렌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렌트는 결국 불로소득이고 세금으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굉장히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원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렌트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횡재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물려서 환수해야만 경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쟁적인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인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고금리를 올리니까 그 구조 속에서 고금리가 유지돼서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렌트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이 렌트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이 횡재세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당 망난 55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을 논의하려고 했더니 금융당국이 느닷없이 은행 지주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국회가 꼭 법을 만들려고 하니 알아서 하라며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것이 미르, K 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돼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부담금, 출연료율 인상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초과 이윤의 환수는 관치가 아니라 법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으로는 안 됩니다. 은행권도 매번 금융당국 앞에 불려 들어가서 압박을 받느니 차라리 횡재세를 통한 제도화가 낫다고 얘기하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횡재세 도입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구시대 잔재에 불과한 관치 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금융사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의자로서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가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